추석 연휴 기간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런저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운데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현재 주식시장을 분석해 보니까요. 정말 서프라이즈한, 띠용 놀랄만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통화량으로 현재 주식시장을 봤을 때 과연 제가 본 주식시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할게요. 끝까지 경청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요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통화량.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분석한 것은 M2라는 통화량 지표예요. 자, 보통 통화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거죠. 캐시. 예.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캐시 많이 나가셨죠? 조카들, 동생들 또는 어르신들께 용돈 드리느라고 캐시가 많이 나가셨을 텐데, 저 캐시가 바로 본원통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화량을 분석할 때는요, 저 본원통화만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저 현금이 은행에 예치되고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에게 빌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또 유동성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즉시 돈으로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등을 본원통화와 합쳐서 이것도 또 하나의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M1 협의의 통화라는 개념을 통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요. 광의의 통화. 예, 요거는 이제 대략 한 1년 정도의 예적금을 포함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적금이 이게 당장 현금화 되는 건가 싶지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예적금 그냥 한번 깨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M2는 매우 중요한, 광의의 통화로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다음에는 LF라고 해서 금융기관 유동성이란 건 있는데, 여기 넘어가고요. 우리 M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화량과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통화량을 분석을 할 때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 통화량은 항상 증가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후기 이후부터는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요. 자, 조선시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상평통보니 이런 화폐 만들어봐야 그냥 집에, 양반님들 다 집에다 재워놓고 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사라지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조선 후기 때는 어때요? 돈이 확 풀리고, 그리고 상인들은 어음을 쓰다 보니 실질적으로 M1, M2 같은 그런 통화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산 가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 통화량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하고도 비교하게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시가총액 총액하고도 비교해서 현재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데도 쓰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M2가 어느 정도로 빨리 증가했느냐? 일단 도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M2의 1997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든 나쁜 때든 꾸준히 증가하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상반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요 시점이 3,613조입니다. M2가요. 그리고 1997년 요때가 517조였어요. 자, 요 기간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24년 동안에 7배 증가했습니다. 7배. 얼추, 자산 가치나 이러한 거 증가한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인플레이션하고도 비슷하게 흘러간 부분이 있죠. 요 속도를 보게 되면 연 8.4% 예,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증가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비율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통화량 이거 좀 어려운 얘기해서 많은 분들께서 중간에 도망가야지 하시지 않았을까 염려되는데 그래서 좀 빨리빨리 앞부분을 진행했어요. 자, M2 대비, 통화량 M2 대비한 현재 증시 위치를 보게 되면은 흥미롭습니다. 예, 일단 요 공식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M2를 분모해 두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을 예, 분자로 둡니다. 시가총액 자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M2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예, 통계 페이지에서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 M2 대비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이 대략 한 70%를 넘어간 선에서는 시장이 상투권에 들어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1999년. 요때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였죠. 그리고 2007년. 요때는 82.6%. 오.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있는데, 2010년입니다. 예, 2010년. 한 70점 몇 퍼센트 되고요. 2017년 74.7. 그리고 2020년. 예, 요때 가자 열풍이 있을 때죠. 73.9% 였습니다. 자, 저 수치가 높은 비율일 때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려고 해도 유동성의 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뭔가 제약,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제 좀 약간 갈팡질팡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 안전자산 비중 꼭 확보하세요. B2 규모 확 줄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게, 무리하게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M2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최근에, 이거 6월 말 기준입니다. 58.3%까지 낮아집니다. 이 수준은요, 2010년대 당시에 초장기 횡보장, 거의 한 7년 가까이 횡보장이었잖아요. 그때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거의 2018년이나 2019년 수준으로 낮아진 레벨입니다. 즉, 지금 현재 증시가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더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쌓여있는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 혹시나 무너지더라도 받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커졌다. 다른 이야기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이 횡보할 수도 있죠. 주가지수가 2300, 2400에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 M2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자, 꾸준히 증가하는데 시가총액이 그대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요것을 따라가게 되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릴 때 M2 대비한 주식시장의 현 위치는 부담이 없는 증시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개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 PBR 레벨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피 시장의 주가지수와
시장 PBR 1 멀티플 레벨의 추이를 같이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M2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낮아졌을 때 시장 PBR이 1레벨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바닥권역을 진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요즘 1월 하락장 이후 자주 이야기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닥권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번 6월장을 거치면서 진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중바닥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의 바닥권에 거의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즉 유동성 대비한 시가총액도 많이 부담이 줄어들었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현재 주식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대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잡아주기만 하여도 우리가 부담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 강하게 지켜가십시오. 흔들림이 있더라도 화이팅! 힘내십시오.